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129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분, 이제는 명상보다는 여기 참 MMPT를 좀 고쳐주세요. 다음에 그 페이지에 있는 거, 유튜브 옆에. 네. 가급적이면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문득 쉰다. 가장 한가한 사람이 됩니다. 몸이 여기 앉아 있구나. 몸이 숨을 쉬고 있구나. 숨이 들어오고 있고 숨이 나가고 있구나. 경험하고 있네. 몸을 경험하고 있고 몸이 숨을 쉬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감각, 감각, 감각. 잠시라도 고요할 때 그날을 느껴봅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명상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명상을 먼저 하십시오. 마음 챙김을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될 수 있으니까 피아노 연습할 때 왼손 피아노, 오른손 피아노 따로 연습해서 함께 하듯이 일단 그냥 행위할 때 행위에 마음을 모으고 그때 느껴지는 감각에 마음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그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음을 자각합니다. 마음 챙김은 자심반조죠. 우리 그림 볼까요? 네. 마음 챙김은 이 본다죠, 본다. 명상은 쉰다이고. 이거를 함께 하게 되면은 마음 챙김 명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명상에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 수 있는 게 자신반조. 좀 자꾸 안 쓰다 보니까 자신반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할 때 나를 돌아보게 되면 물론 마음 챙김은 명상할 때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행복할 때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할 때도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지만요. 근데 명상할 때도 돌아보게 되면, 명상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으면 이제 마음 챙김 명상이죠. 그때 이제 0점 나를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나가 없어요. 근데 없는 나가 있는 거죠. 없는 나. 내가 거의 잠실에도 이 닦을 때, 호흡 명상할 때, 샤워할 때, 식사할 때, 요리하고 설거지할 때, 걸을 때, 그 잠시라도 내가 감각으로 내 의식이 채워져 있을 때, 그땐 나는 없죠. 내가 알던 나는 없죠. 잠시라도. 그 없는 나가 근데 있어요. 저울의 0점 같은. 그래서 0점 나라고도 하고, 노바디 나라고도 하죠. 없는 나가 있어요. 없는 나. 그 처음에 낯설죠. 아, 없는 나. 그 나가 이제 기본 나로 삼아있죠. 저 참나라는 말을 별로 잘 안 씁니다. 참나라는 말을 쓰면 나머지는 전부 가짜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모두가 다 진짜 납니다. 가짜라고 말하면 모두가 가짜고요.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모두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잘 쓸 줄 알아야겠죠. 쓴다. 긍정심리에 쓴다. 그걸 잘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결국 마음사회 이론, 삶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내가 어떤 나에 동일시하느냐. 건강한 나들을 잘 써야죠. 건강한 나들을 양성할 줄 알고 잘 써야 됩니다.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 그러니까 슬기롭고 따뜻한 그런 나를 자꾸 양성해야 되죠. 물론 살면서 자꾸 놓치죠. 놓치지만 실망하지 말고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 혹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자기 자비로 네, 품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게 마음 공부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행복은 따라오는 거죠. 행복을 추구하면 오히려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데 그냥 나의 성장에 초점을 두니까 행복이 따라오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나에 동일시하고 있나? 이게 이제 마음 챙김이죠. 종종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분노하는 나에 동일시하고 있구나. 불안해하는 나에게 동일시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우울한 나에 동일시하고 있구나. 그걸 자각해야죠. 그래서 이 짧은 3분 호흡 바라보면서 마음 챙김 명상을 할 때 0점 나, 이 기본 나, 0점 나, 그 기본 나를 잊지 않는 거죠. 기본 나. 거기서 이제 다양한 나를 쓰는 거죠. 내가 어떤 나를 지금 쓰고 있는지 잘 알고 어떤 나를 쓸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겠죠. 최근에 이제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나를 쓰고 있는지 보세요. 과거의 특정한 나에 자꾸 꽂혀가지고 그 나에게 자꾸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나? 엉뚱한 나에게 지금 밥을 주고 있지는 않나?
네. 물론 이제 그 다독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응석바지로 만들지 말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 제가 지난주 토요 마음 공부에서 제가 우리 뭐 이 토요 마음 공부 뭐 이쪽 구독자도 많지 않고 뭐 그 댓글이나 좋아요도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뭐 좋아요도 좀 늘은 것 같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봐요. 게다가 또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는데 그 댓글이 상당히 제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게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 토요 마음 공부에 참가하거나 혹은 참가는 여의치 않아서 유튜브로 시청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좀 더 마음의 평화, 행복을 경험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거를 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따가 한번 조금 좀 뭐 사례가 좋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또 뭐 모하나님은 또 평소에도 이렇게 댓글을 자주 써주시고 경험을 나눠주시고 통찰을 나눠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모하나님도 이제 최근에 다시 그, 그 통찰하신 거 그런 거를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이게 아마 지지난주 127회였나요? 127회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 중 다 좋았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덜 헤맸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스스로 웃고 말았습니다. 이 모하나님이 상당히 자기 객관화가 늘은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건요. 자기 객관화가 됐다는 하나의 징표거든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웃을 수 있다면 굉장히 객관화가 된 거예요. 그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 부정적인 정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기억은 남아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다시 다르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것을 웃을 수 있는 대단한 자기 객관화가 된 거죠. 이렇게 말을 이으셨어요. 아마 진작 알았다 해도 사람은 들은 걸로 변화되기보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어도 스스로 경험해서 아닌 줄 알고 바닥을 쳐봐야 자아의 열기가 어느 정도 빠져야 조금씩 자기자비도 되고 수용 받아들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 놓아지는데 그러나 이제 무하나 님의 경우에도 꾸준히 유튜브도 보시고 이런 것이 같이 상호작용할 때 우리 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줄탁동시란 말이 있잖아요. 어미닭이 쪼아주고 스스로 또 쪼으면서 줄탁동시를 통해서 병아리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에 참여하고 마음 공부 유튜브를 보고 또 자신의 경험을 다시 대조해 보고 맞춰 보면서 통찰이 일어나는 것이 더 촉진되고 또 깊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 경험된 거에 대한 해몽, 늘 말씀드리지만 꿈보다 해몽. 제가 이렇게 늘 매주 쓰고 있지만 이게 자신의 마음에 딸깍하고 걸리는 때가 늘 있지는 않아요. 제가 늘 쓰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 어느 순간 이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가 딸깍하고. 그 해몽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해몽이 있고 그 해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은 관자재죠. 관자재 보살이란 말이 나오듯이 관을 자재롭게 할 수 있는 자유자재로 하는 관자재가 되는 거죠. 해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공부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실력, 역량이 커지는 거죠.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과거는 늘 변화합니다. 여러분의 해몽에 따라서 과거는 달라져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이혼, 어린 시절에 왕따 당했던 사건들, 경험들, 또 어렸을 때 선생님에게 억울하게 맞았던 기억, 혹은 부모님에게 억울하게 맞았다는 기억, 그것이 변화해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주는 영향력이 변화해요. 무엇에 따라서요? 해몽에 의해서요. 해석에 의해서요.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늘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구성주의. 현재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과거조차도 늘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 그것이 이제 꿈보다 해몽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가 재해석돼요. 새롭게 보입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죠. 아, 이런 의미가 있었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PTSD에서 PTG로 가려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미 부여가. 이게 과거에 대한 내가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또 도와주는 것이 전문 심리 치료자의 역할이기도 하죠. 심리 상담가 역할이기도 하고. 그걸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함께 작업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이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매일 똑같은 얘기 듣는 것 같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관이 바뀌어요. 관이. 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는 관.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직장 상사나 동료나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분노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불안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요? 우울의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나요? 혐오의 눈으로 보고 있나요? 자기 연민의 그 부정적인 그런 눈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자비의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행인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하철 환승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그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관을 여러분이 자제롭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실력을 기르는 거죠. 마음 공부는 이런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 실력이 기르는 것이 성장이죠. 이 성장이 될 때 행복은 따라온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되는 게, 행복을 오히려 추구하면 오히려 도망가고, 나비를 잡으려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날아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꾸준히 듣고 참여하시다 보면 변화한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각, 주변을 보는 시각이, 관이 변화하는 거죠. 관이.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과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경험하는 현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뿐만 아니라 과거 역시 과거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어떻게 해몽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실력 발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거 경험 얘기하는데 이런 공부가 결국은 물론 이제 모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데 간접 경험도 중요해요. 간접 경험. 인간의 큰 특징이죠.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통받기도 해요. 이 능력 때문에.
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때문에 과거의 그 고통을 반추하면서 여전히 지속시키고 뿐만 아니라 강화시키고 오래가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으면서 아, 나의 그 경험도 다르게 볼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직접 경험을 해야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기 벽이 있어. 벽이 있는데 계속 걸어가네. 돌아가야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걷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마를 깨겠죠. 이마를 깨고 피가 나야 벽이 있었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것도 직접 경험이죠. 아, 딱 부딪히고 아프고 피나고 그래서 돌아가면 그것도 배운 거죠.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이마를 깨지 않고도 아, 저건 벽이구나. 돌아갈 줄 아는 거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면 벽을 더 빨리 보고 벽에 꼭 자기 고집대로 가지 않고 아, 때론 돌아가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저건 벽이야. 내가 간다고 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그걸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공부에 꾸준히 참석하는 하나의 그 유익함이 되겠죠.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 가랑비 옷 줬듯이 배우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20살이라면 20년, 40살이라면 40년, 60살이라면 60년, 80살이라면 80년 동안 익혀온 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걸 기대한다면 정말 욕심이죠. 꾸준히 듣고 또 실패하고 또 배웠다 그러고 또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 않고 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때 아주 바쁠 때는 빠질 수밖에 없을 날도 있겠습니다만 꾸준히 참석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만큼 가진 습관의 힘이 있습니다. 그거를 변화시키려면 그건 못지않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나 살다 보면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 백신 주사 맞은 거죠. 예방 주사. 백신 주사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주사를 안 맞았더라면은 크게 앓고 지나갔을 텐데 이 백신 주사를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질병을 아예 걸리질 않을 수도 있고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런 예방주사 안 맞았다면 크게 알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안 걸리거나 아니면 걸리더라도 더 약한 증상을 보이면서 빨리 쾌유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간접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직접 경험이 중요합니다만 이런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죠. 그런 말이 있죠. 말에 대한 말입니다.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 같은 말은 말을 안 들으니까 채찍을 맞아야 달려.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래도 현명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공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인간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채찍을 맞아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채찍 맞을 때도 있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라면 예방하고 정말 우리 삶에서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또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죠. 멋진 일이겠죠. 네. 그리고 그 같은 모하나님 글에서 제가 그 심리 상담하거나 그럴 때 과거를 너무 들쑤시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파헤쳐서 안다고 해도 그 통찰이 치료로 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렇게 뭐 자존감 낮고 그런 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이구나. 그거 알았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변화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심만 생기지.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종종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모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저는 과거를 다루는 심리요법에서 지금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시간들이 많았다는 게 참 죄송스럽고 이제는 돌아가셔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눈물 짓게 합니다. 부모님들도 최선이었고 정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린 시절 어느 부분과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에 가리워서 부모님을 원망했던 그 눈길, 그 마음자리가 쓰리고 아립니다. 좀 더 감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음이 이제야 부모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상담하시는 분들 과거 다룰 때 조심하십시오. 내담자가 원한다면은 뭐 적절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이래야 되는 건가 보다 상담은 그런 잘못된 도식에 빠져서 내담자의 마음을 후벼 파서 더 고통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내담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원망심을 갖게 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과거를 다루더라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뤄라. 왜 과거에 어려웠던 기억만 다루냐? 과거에 그 내담자가 성공했던 경험, 행복했던 기억, 그건 왜 안 다룹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기분 일치성 효과가 있잖아요. 기분 일치성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어떤 하나에 꽂히게 되면 나머지 정보를 못 봐요. 어머니가 가스라이팅 했던 것도 어머니겠죠. 그러나 어머니 마음이 사회 아닙니까? 어머니 마음에도 여러 나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가스라이팅만 했겠습니까? 어머니와의 따뜻한 기억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에 꽂히게 되면 따뜻했던 기억들이 떠오르지도 않고 무시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과 관련된 기억만 떠오를 거예요. 기분 일치성 효과,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결국 해몽이죠, 해몽.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부족한 부모님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부모님은 섞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성숙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주 성숙한 존재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은 나름대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의도로 가스라이팅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자기 혐오나 자기 연민으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그거 알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고 자기 혐오, 자기 비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렇게 자기 연민, 자기 혐오, 자기 비난에 가스라이팅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담자분들. 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상담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스스로 과거를 돌아볼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뭐 내면 아이 어쩌고 해가지고 또 내면 아이 자꾸 이렇게 응석바지 만들지 마시고요. 그 제가 답글을 그렇게 했습니다. 스스로 웃을 만큼 자기 객관화의 힘이 커지셨네요. 네, 과거를 다루는 심리요법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배웠다. 우리 배웠다의 웰빙인지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성장을 돕는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께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을 겁니다. 소중한 경험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배웠다. 지금 모하나님은 혹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훌륭한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효도할 수 있고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이러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자비와 타인자비로서 지혜롭게 행동한다면 과거의 일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시는 거, 이렇게 여기 이 줌에서 만나는 이 시간에 직접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을 통해서 사례를 공유해 주시고 자신의 의견을 나눠 주시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공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 그렇구나. 이렇게 내가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은 불건강한 그런 나를 양산하는 그런 관점이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었네. 몰랐는데 저분의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걸 배웠구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고통에 빠질 때 보면은 고립감에 빠져 있어요. 고립감. 그래서 저는 이 자비의 핵심은 연결입니다. 연결. 이 연결이 자비의 핵심입니다. 연결이 돼야만이 자비의 따뜻한 마음이 흐를 수가 있어요. 연결. 자기 자비든 타인 자비든 연결이 없으면 흐를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막혔을 때 인간은 고통을 경험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커다란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때 이제 사랑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자비로운 마음이 흐를 수가 있는 거죠. 도 여러분 마음 사회에 사는 다양한 나들, 이런 나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연결과 관련된 게 또 이해예요.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막힙니다. 자기 자비가 안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나들, 미운 나들, 못난 나들, 얘네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면 자비심이 흐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비가 안 됩니다. 타인과도 마찬가지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자비가 흐를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의 자비가 올 수도 없고요. 연결이 중요합니다. 연결. 그래서 이런 사례를 나누는 것 통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 큰 건 아닙니다만 이것만으로도 뚫립니다. 내 고립 속의 두려움, 외로움, 불안, 고통으로부터 조금 노연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연결 혹은 좀 비슷한 말로는 연대,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납니다.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연결되고 연대할 수 있는. 이건 똑같아요. 내 마음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 사이론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개인 내 소통엔 크게 두 가지죠. 개인 내 소통, 개인 간 소통. 똑같습니다. 개인 내 소통, 개인 간 소통. 똑같아요. 이해돼야 되고
그래야 연결되고, 연결될 때 서로 연대할 수도 있고 합심할 수도 있고 함께 뭔가를 이뤄낼 수도 있고요. 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그 자체에서 교훈을 얻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함께 연결감이 생긴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도 이런 고통 속에 있고 그 어려움을 겪었구나. 나만 겪어온 게 아니구나. 여기서 어떤 그 동질감, 이럴 때 자비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나누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마이크 켜고 하거나 댓글에 남기거나 그랬을 때 자기 객관화가 돼요. 자기의 그 경험을 나누면서 말하는 가운데 자기가 객관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의 어떤 장점이 있고요. 또 같이 저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댓글을 주고받거나 그러면서 또 자기 객관화하고 자기 통찰을 얻는 데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덕을 짓는 거죠. 공덕. 내가 이렇게 경험을 나눠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이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간접 경험.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공덕이죠. 좋은 일이죠. 타인잡입니다. 타인잡이. 내가 나의 사례를 나눔으로써 나 자신을 위한 자기자비도 되고, 그러한 나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타인잡이죠. 공덕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모하나님 사례만 갖고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했던 먼지님의 사례는 다음 시간에 좀 다뤄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마음 공부에 대한 비유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걸 공부하시다 보면 그 초기에 조금 더 힘든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 공부하다 보면 내 내면을 좀 더 알게 되면서 버텨내기가 어려워서 더 힘들어서 마음 공부를 내려놓는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 월화에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이 대학교마다 상담센터가 있어요. 아마 전국 대학교가 몇 개나 있죠? 한 200개 넘겠죠? 전문 대학도 포함하게 되면 아마 200개, 300개 될까요? 그 전부 전국 대학 상담센터 이런 협회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름 또 겨울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함께 이제 협회 워크숍을 하고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다가 이번에 모여서 제주도에 모여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워크숍을 좀 했어요. MMPT 가지고. 그래서 거기 모인 분들은 또 센터장이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MMPT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보다도 비행기 얘기를 하려고요. 비행기 저 오랜만에 탔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 어리고 그럴 때 우리 처형내더라고 해서 뭐
무슨 필리핀에 간 거나 그래서 좀 쉬다 오고 그랬는데 비행기 참 오랜만에 탔어요. 좀 설레던데요. 결국 뭐 짧게 가는 제주도였습니다만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비행기가 이렇게 딱 활주로에서 달리다가 탁 뜰 때 그 느낌 그 있죠? 느낌 딱 이렇게 뭔가 좀 중력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딱 뜨는 그 느낌도 좋았고요. 내릴 때 또 딱 닿는 또 안도감도 있고 그런데 비행기 타면 제일 또 제가 좀 즐겁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전 이제 그 이번에 보니까 또 그 창가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발 아래 구름을 둔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비행기 타면 구름이 하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있잖아요. 이게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구름을 뚫을 때가 있잖아요. 구름을. 그러니까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 특히 이번에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 때 13mm였죠. 아마 화요일이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죠. 네. 그래서 그때 구름이 잔뜩 껴 있었어요. 구름이 잔뜩 껴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뜨니까 여기를 관통하더라고요. 구름 속을. 그러니까 이게 탁 떠가지고 그냥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더 깜깜한 거예요. 잠시지만 두려운 마음도 생기죠.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시커매. 이 검은 구름 속에 비행기가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또 지나고 나니까 딱 오니까 밝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때 탔을 때가 5시 좀 넘은 저녁 5시 좀 넘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가 질 때죠. 낮이었다면 아마 쨍쨍한 해가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오렌지 빛을 띠면서. 그러니까 이 검은 구름을 지나니까 탁 밝아지면서 저쪽에는 해가 지면서 네, 석양이 장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할 때 초반에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갑할 수도 있고요.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비행기가 구름 아래에 있을 때보다 이때는 어둡기는 해도 그렇게 깜깜하진 않잖아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이 구름을 통과하는 동안은 깜깜해요. 더 여 아래 있을 때보다도 더 깜깜해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하고 나면 더 밝은 세계, 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이제 쫙 운해, 구름의 바다가 쫙 발 아래 깔리게 되는 거죠. 오랜만에 비행기 타서 뭐 촌놈 비행기 탄 것처럼 비행기 자주 타는 분들은 별일도 아닐 텐데, 네, 한번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고비를 지나면 또 밝은 세계, 멋진 장관이 기다리니까 꾸준히 네, 공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중간 명상은 못할 것 같고요.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질문 또 소감 나누실 거 있으면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팅창 글은 뭐가? 상공에서 멋진 경험. 저도 경험하고 싶네요. 네, 늘그레님도 네, 비행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질문 없으면 좀 일찍 끝낼까요? 음,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긍정이님 사례도 많이 다뤘고 최근에 이제 과거에 대한 해몽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모하나님의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이 상담자들이 좀 조심해야 돼요. 과거 다룰 때. 과거를 전혀 다루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근데 과거 다룰 때 조심하세요.
반드시 다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루려면 공정하게 다루라는 말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하면 과거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과거 자꾸 뭐 얘기되고 그러면서 과거랑 무슨 자꾸 연결 지으려고 그러고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자꾸 과거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원망심만 생기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안 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내가 타격을 받았어.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또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군대를 다녀와야 되잖아요. 정말 흔쾌하게 군대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히 몸에 이상이 없는 한 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정말 원해서 가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암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암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는 또한 상당 부분이 나의 몫 아닐까요? 내가 군대에서 어떤 경험을 하다가 나올 것인가는 상당 부분이 나의 몫이 아닐까요? 부처님 설법에 그런 게 있어요. 아마 화살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화살에 맞았어요. 독화살이에요.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뽑아갖고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화살 맞은 사람이 소리칩니다. 잠깐! 나는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군지 알기 전에는 화살을 뽑지 않겠다. 어느 방향에서 쐈으며 이 화살의 재료는 무엇이며 활은 어떤 활이고 그런 것을 알기 전에는 나는 화살을 뽑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화살을 누가 쐈고 어떤 각도에서 쐈고 어떤 재질로 쐈고 그 화살을 맞은 그 앞의 사건들을 아는 것이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빨리 화살을 뽑고 독을 치료를 해야죠. 그래서 긍정이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해몽, 꿈보다 해몽하는 실력 양성하자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과거로 연결시켜서 그 내가 그랬을 때문이야.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 곁에서 못 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내줘서 그런 거 아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내가 억울하게 맞아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까. 내 여동생의 경우에는 그게 부당하게 학교에서 그렇게 맞고 부당하게 엄청나게 맞은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물론 하나의 원인은 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한 가지 원인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원인에 초점을 둘 것인가? 그 그런 사건의 그 중요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벌어진 것이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몫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초점을 두겠는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 사이에 바울님, 네, 손 드셨네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네, 네네. 잠시만요. 제가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제가 마음고민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의 상태를 좀 체크해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이제 과거에 좀 집착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저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과거 경험들이 있었고, 또 집안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과거에 좀 집착해서 또 한때 이제 저희 부모님을 또 이렇게 원망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과거에 있어 반추나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현재 같은 경우에 이제 뭐에 딱 꽂히면은 이렇게 좀 그 어떤 사람과의 직장에서 이제 그런 관계에서 뭐에 딱 꽂히면은 그 사람이 그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의 의미는 그게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꽃이 그렇게 한번 딱 생각이 딱 들면은 그 사람은 항상 저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쓸데없는 어떤 그런 그 논쟁이 좀 뭐, 그 사람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이게 좀 논쟁이 벌인 적도 있었고 또 그게 또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음, 또 이제 그걸 또 집에 갖고 와서 음, 나도 모르게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게 조금 별거 아닌 거에 좀 약간 음, 좀 음,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저의 부분에 여러 가지 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분노에 나가 이제 어떤 과거에서 이제 어떤 환경에서 좀 많이 제 안에 좀 많다는 걸 좀 느껴지는데, 이랬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제 자식 객관화는 되지만, 그런 분노의 나를 좀, 조금 더 멀리서 좀 이렇게 좀 자각하면서 이렇게 좀 다른 걸로 좀 다른 어떤 뭐랄까, 좀 평화의 나? 이런 걸로 좀 자비의 나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음. 뭐 말씀 중에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하십시오. 네네. 대체하시면 되죠. 물론 평소에 명상에 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꾸 반추를 하잖아요. 반추. 네네. 이게 어느 때 반추를 하냐면은 제가 그래서 행위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행위 명상. 행위 명상을 어찌 보면 호흡 명상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명상 그러면 호흡 명상만 생각하는데 행위 명상을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어떤 때 반추를 많이 하냐면요. 일상의 행위를 이 닦을 때, 밥 먹을 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그럴 때 반추를 많이 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럴 땐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할 땐 또 집중하고 그래요. 물론 좀 심한 분들은 그럴 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설거지, 밥 먹기, 요리하기, 뭐 걷기, 청소하기 이런 거 할 때 왜 반출을 하냐? 이런 행위들이 너무나도 숙달된 행위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에서 볼 때 너무도 적은 양의 주의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 그래서 이런 잉여 정보 처리 잉여 정신자 게 뭐냐면은 그런 반출을 합니다. 이 반추가 건강한 경우에 제가 반추라고 안 불러요. 근데 불건강한 것을 반복할 때만 제가 반추라고 부르는데 이 반추를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좀 불안한 게 좀 심어졌다. 그 이유가 뭐든지 좋아요. 관계없어. 자꾸 과거를 밝히려고 하기보다 어쨌든 나는 내가 좀 불안과 관련된 생각을 반추를 많이 하네. 혹은 나는 좀 분노와 관련된 생각을 자꾸 반추하네.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감정의 연료. 감정은 불. 불은 연료가 없으면 꺼져요. 생일 케이크 딱 성냥 그으면 금방 꺼져요. 초에 붙지 않는 한 그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금방. 근데 초를 꺼지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연료를 공급하는 거죠. 그 연료가 바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반추. 그러니까 이런 그 행위 때 잉여주의를 가지고 이닦으며 반추를 해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걱정을, 후회가 많은 사람은 후회를, 비난이 많은 사람은 비난을, 그것도 종류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때 명상 훈련을 하게 되면 자꾸 리셋시키는 거죠. 이런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쓴다, 건평행성, 건평행성. 요즘은 또 제가 뭘 강조하죠?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유머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어떤 때 아침에 들은 노래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하세요.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이 닦으면서도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건강, 평화, 행복, 성장. 가급적이면은 건강, 평화, 행복, 성장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리면 더 좋고요. 이게 습관되는 거예요.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씀 여러 번 하잖아요. 이런 것이 그 바울님의 쌀독을 자꾸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 직장 동료분, 내가 안 좋게 봤던 그분이 네네. 그분의 행위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급여리가 쉬워져요. 급여리가 쉬워져.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쉬워집니다. 물론 급여리를 자꾸 연습해지게 되면은 상황을 보는 힘이 커져요. 수용하는 힘이. 수용하는 캐파가 커져요. 급여리 연습만 해도. 그러나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이런 걸 통해서 자꾸 내 마음에 여기 지금 평소 행위 명상하고 이러면서 내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습관적으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그 찌꺼기들이 과거의 찌꺼기들이 굳이 뭐 내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거를 안 밝혀도 내가 자꾸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으로 좀 분노로 자꾸 세상을 보는 그런 그런 분노의 이 분노의 눈을 자비의 눈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자꾸. 그래서 자꾸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급여리도 자꾸 하시고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유머 자꾸 반복하십시오.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은 뭐죠? 기본은 마음 공부의 기본은 성장 동기죠. 내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더 성장하겠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네. 그렇다면은 그 동료는 A씨라고 합시다. 그 A씨는 선생님에게 짜증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그래가지고 집에서까지 내가 이런 그 불건강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그 악연의 사람일까요? 고통만 주는 정말 미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이 성장 동기가 있다면 그 A씨야말로 바울님을 성장하게 해주는 코치 아닌가요? 음, 어떤 관으로 볼 거냐? 그 사람을 혹은 그 사람과의 인연을 내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해몽할 것인가? 아, 저놈만 없으면 내가 직장이 행복할 텐데.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몽하느냐? 성장 동기가 있으시다면, 아, 저 사람이 내 멘토네. 성장 동기가 없는 분들은 그 사람이 악연이고 고통의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성장 동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내 멘토구나. 그 사람을 내가 자꾸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만날 때 내 습관적인 탑다운 프로세싱을 멈추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 감사의 눈을 띄워볼까? 저 친구한테 늘 부정적인 경험만 탁탁탁탁 뽑는 행동을 멈추고 그런 경우에는 급여리를 하고 저 친구한테 내가 좀 감사한 거 없는지 한번 찾아보기.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죠. 훈련은 무궁무진해요. 이런 그 긍정심리 방법으로 자비의 눈을 기르기, 감사의 눈을 기르기, 또 웰빙 인지로 급여리 웰빙 인지를 기르기, 지혜의 관을 늘리기 이런 방법도 있고 명상 꾸준히 하기, 늘 알아차리기. 그러면서 그 힘이 있을 때 지켜보는 힘, 알아차림의 힘뿐만 아니라 알아차림만큼 부족하죠. 지켜볼 수 있는 지켜봄의 힘, 그런 마음 챙김의 실력을 기르는.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 그 A 씨는 바울님한테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분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바울님을 좀 키워줘야겠다. 모르지. 하느님이 보낸 미카엘 천사일까? 바울이를 좀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네 가서 A 씨
자네 가서 이런 역할 좀 해주게. 이랬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네. 해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몽의 정답은 없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제 말씀이 좀 황당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아닙니다, 교수님. 예, 항상 그걸 아는데도 잘 까먹어요. 이렇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교수님 뭐 책도 여러 번 보고 이렇게 보지만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느 순간 그게 딱 돼버리더라고요. 네. 딸깍 그러면서 경험이 생기는. 저도 예, 딱 딸깍 되면서 나도 이제는 예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특히 던전에 비교하면서 스텝 1이 되고 스텝 2가 2단계가 되듯이 네, 네.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순간 또 딸깍 되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 더 리마인딩 하면서 교수님한테 한 번 더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질문 아, 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예, 질문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종 이게 너무 마음 공부를 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 아이들 게임 얘기하잖아요. 아, 던전에 빠졌어. 그 던전에 빠진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던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게임이 쉽기만 하다면 그 아이는 그 게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게임에 레벨이 있고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가 있고 그 던전에 빠졌을 때 이제 아, 왜 던전에 빠진 거야? 라고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기 비난에 빠지기보다는 이 던전에 어떻게 빠져나오면 좋을까? 궁리하고 어떤 무기를 쓰면 좋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거에 빠지지 않을까? 혹은 잘하는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 던전에 빠져나오는 실력이 크고 그러면 이제 그 스테이지 벗어나서 스테이지 2 가고 이게 성장 동기로 비유하는 그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공부는 똑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 지금 바울님 말씀대로 알다가도 까먹고 알다가도 까먹고 왜요? 지금 바울님이 뭐 30대인지 40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연령만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게 있고 그 중에 어떤 거는 고래 심줄만큼 강한 것도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뭐 부모님과의 관계든지 선생님과의 관계든지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관계든지 거기서 아주 강한 트라우마처럼 고래 심줄처럼 강하게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놈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꾸준히 또 딸깍하고 또 한 번의 딸깍이 아니라 여러 번 딸깍딸깍 하면서 그 깊이 그 체험되면서 내공이 쌓이게 되면 고래 심줄도 눈 녹듯이 녹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관을 마음대로 쓰는 그 삶은 동일시 게임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이 동일시를 마음대로 하는 관을 자제롭게 하는 그런 실력 이걸 기르는 거죠. 네. 바울님 또 좋은 사례 나눠주시고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무리 명상은 하고 네, 선생님들 소감이나 질문 채팅창으로 받겠습니다. 자, 1분 명상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 편히 하시고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면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채팅창 보겠습니다. 긍정이님 비행기 노을. 너 시간대를 잘 택하면 됩니다. 그 제주도는 좀 가깝고 그러니까요. 한번 그 5시 지금은 아마 해가 좀 일찍 지죠. 한 5시 전후 타시면 노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멋집니다. 네. 네.
늘그레님, 네, 자신 객관하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아라지니님, 네, 지혜로움과 부딪혀 경험해야 하는 나를 발견하고 생각하게 되셨다는 말씀. 네. 이 선생님은 가족들을 불안의 눈으로 보고 있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심금 울리는 말씀이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눈으로 나를 보고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지 이렇게 자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라지니님, 저의 고집을 봤다. 내가 어떤 나를 키우고 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돌아본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오 선생님, 긍정심리의 마음을 많이 흐르게 해야겠네요. 이해 못하는 사람의 몫은 그들에게 맡기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 선생님, 네, 교수님 말씀 충분히 공감. 다만 프로이드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프로이드의 어떤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프로이드, 뭐 어쨌든 어떤 사람의 주장이든 아마 그건가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 어린 시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So what? 그래서 어쩌자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 네, 바울린처럼 직장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있군요. 아직 수련 부족. 네, 그분을 보는 그분을 보는 관을 바꿔보세요. 물론 당장 안 되죠. 당장 고통스럽지만 정말 저놈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악역을 제대로 하고 있네. 그 악역 덕분에 주인공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또 좀 다른 비유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좀 힘든 역할을 하는 분 덕분에 선생님이 또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 마음 공부해서 그런 사람하고 살래? 저도 싫다 그럴 거예요. 근데 주어졌다면 네, 그걸 공부의 기회로 삼도록 해봅시다. 네. 별빛님, 모아나님, 바울님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열정님은 자기 객관화, 꿈보다 해몽, PTSD를 PTG로 다시 배우고 한다고 하셨네요. 네. 네, 바울님, 관자재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반복 연습. 네, 감사합니다. 예른님, 비행기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고 하시네요. 네, 막막하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이 얘기를 떠올리면 힘이 될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 때 보면 진짜 그 먹구름 속에 있을 때 비슷하죠. 먹구름 속에 있을 때는 진짜 좀 뭐 기장 파일럿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안 두려울까?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 나는 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옆에서 바라볼 때만 해도 야,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하네 그러는데 그뭐 기장을 믿으니까 별 그런 두려움 없습니다만 그 비행기 몰려오르면 앞에 깜깜한데 물론 여러 가지 항법 장치들이 있겠지만요. 네. 그런 걸 경험하실 때 이 구름 위에는 밝은 세상이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이 비유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의 어려움도 지나가면 또 밝은 세계가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박 선생님도 과거와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만 생각이 든 요즘이었는데 제가 부정적인 해몽만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잘해준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 것을 보면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금 훈련할 수 있게 방법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 나눠주신 바울님께도 감사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문 선생님, 저에게 행복한 휴일을 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많은 배움 시간 됐다고 합니다. 네, 네, 또 노을님 감사하다는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어졌군요. 네, 또 다가오는 한 주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성장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